유익한 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복지톡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2019년도 주요 사업 편성 확대 사업과 신규 사업, 생활 SOC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대 사업 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적인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38,000명 확대됩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올립니다. 소득 하위 20% 이하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하위 20% 초과 70% 이하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올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합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일자리를 10만 개 늘립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5,000명 늘립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모든 어린이집 1개소당 1명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투자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7,000명 늘립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활동과 이동보조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늘리고 자살 예방에 주력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증원하고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합니다. 또한 응급실 기반 자살 상담과 사례 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을 빈틈없이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0개소 늘립니다. 일시 돌봄과 긴급 돌봄,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소를 30개소 늘립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고 만성질환 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 중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합니다.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중앙지원단 1개소와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소를 설립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모두 포용하는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2년 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낡고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를 키웁니다. 의과대학 중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합니다.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중심으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합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보장에 대해 알아보시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합니다. 의료 취약지 등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역 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지 의무 근무를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병원의 퇴원 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규 간호사와 간호대학 실습 학생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합니다. 감염병에 대해 모든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기반을 구축합니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해 정보를 통합해 위기를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과 다부처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연구 등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 SO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등을 확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놀이체험시설과 장난감 대여소 등을 설치합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합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합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케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전문 치료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 강화를 위해 개보수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 확대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합니다.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기회를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합니다. 장애인 시설의 낡은 조명을 교체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저효율 노후 조명기기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해 492개 시설합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이 어디에서나 가능해집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에 맞춰 주요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노숙인 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낡은 노숙인 시설 개보수를 통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지역 자활센터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자활센터의 업무 환경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무실 이전 임대 보증금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지방의료원 등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재활원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휠체어 이용 환자가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용 연결 통로를 증축합니다. 농어촌 보건소 환경을 개선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보건기관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복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지톡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